제가 이렇게 제 생각을 청기 눈설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이력서를 불합격을 한 경우입니다. 그동안 자기소개를 좀 잘못 썼거나 지원 동기를 잘못 쓴 경우에는 바꿔보자.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혹시 이직 준비 중이신 분 있으면은 이력서 작성할 때 팁을 하나 드릴까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요즘 업계가 힘들지 않습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힘들잖아요. 남들과 똑같은 이력서를 쓰면은 가능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력서 담당자는 똑같은 형태, 비슷한 어느 정도 실력의 그런 사람들의 이력서를 수십 장, 수백 장씩 봐요. 한번 채용을 할 때 수천 장도 보고. 그러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다 비슷비슷한데 고만고만한데. 여러분들의 이력서가 스페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스페셜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1급 비밀인데, 여러분들 이력서를 쓰실 때 우선은 절대로 공통 이력서를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이력서는 지금 스페셜해도 붙을까 말까입니다. 근데 남들이랑 다 그냥 똑같은 형태로 이력서를 낸다? 100% 탈락입니다. 그렇게 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는 스페셜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가 없어. 아니, 이 거지 같은 세상, 옛날에는 한 3년, 4년 전에는 다 그냥 붙었을 이력서인데 어렵다고 뽑아주지도 않고 너무한다고. 옛날 같으면은 아주 그냥 슈퍼 신입이었을 그런 어떤 실력의 이력서도 요즘에는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너무한다고, 이렇게 불평을 가지실 수는 있어요.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해해요. 그런데 그렇게 신세 한탄, 세상 탓을 해봤자 해결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적당히 탓을 하고 해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고요. 잠깐 여러분들이 F여도 T 모드로 좀 변환해가지고 한번 해결을 해보자고요.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하지 말고 좀 도전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공통 이력서를 지향하고 전략적인 이력서를 쓰자. 이력서 거의 대부분이 공통 이력서예요. 자, 이력서를 쓰실 때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제발 부탁인데 지원 동기를 조금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지원 동기가 없는 이력서가 상당히 많아요. 지원 동기를 제가 꼭 적으라 라고 이렇게 채용 공고에다 적어도 실제 적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채용 공고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채용 플랫폼에서 지원자에게 묻는 질문 항목을 제가 따로 넣으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답변을 해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있으면은 그때는 그 지원 동기를 적겠죠. 여러분들이 안 적으면은 지원이 아예 서브밋이 폼이 안 날아가니까 그때는 적겠죠. 근데 지원 동기를 적더라도 좀 잘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 자리라는 게 길 필요는 없어요. 절대로 길 필요는 없다. 그 회사의 어떤 비전과 도메인에 대한 공감,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아요. 지원 동기를 적어주시더라도, 그러니까 90%는 지원 동기를 안 적어주시고 지원 동기를 적으신 10% 중에서도 50% 정도는 어떤 식으로 적으시냐면은, 제가 Vue.js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려생활이 Vue.js를 쓰더라고요. Vue.js는 정말 저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려생활에 지원을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기술적인 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 동기를 적어주시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회사의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지세요. 도메인에 관심을 가지세요. 공감을 하세요. 근데 배달의 민족에 예를 들어서 이력서를 적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반려생활도 그렇고 이제 우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나는 배달에 관심도 없고 반려동물도 안 키우는데 어떻게 적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무신사도 그래요. 핵심을 아셔야 돼요. 그 기업에서 하는 핵심은 단순히 배달이 아니고, 단순히 옷장사가 아니고, 단순히 반려동물이 아니거든요. 반려동물을 키워야만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직방도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다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직방에 혹은 다방 같은 회사에 입사를 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다방에 있는 개발자분들은 다 부동산 하던 사람들입니까, 원래? 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서비스마다 좀 차이는 있겠는데 기존에 잘 되지 않았던 거,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던 거, 그런 거를 정보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해결하겠다, 이거예요. 거기에 좀 공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직방, 기존의 부동산에 가야지만 알 수 있었던 정보를 내가 쉽게 앱을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해서 사용자들이 볼 수 있게 만든 앱. 그러한 불편함을 없앴잖아요. 물론 이제 정보에 대한 불일치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반려생활, 기존의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갖고 있던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혹은 더 좋게, 더 좋은 경험을, 그들이 처음 만나고 헤어진 데까지 있어서 좋은 경험을 전달하기 위한 앱. 기존에는 반려동물과 여행을 가려면, 숙소를 가려면은 이것저것 확인해야 될 게 많았어. 그런 거는 이제 반려동물 지식이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견종, 몸무게, 털 빠짐 정도 등등을 다 확인을 해야 됐어. 전화를 해가지고. 혹은 인터넷 이곳저곳을 다 뒤져가지고 이 숙소에서는 되네 안 되네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야 됐어. 근데 그런 거를 없애는 게 반려생활이 하는 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원 동기뿐만 아니라 자기소개를 할 때도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적을 때도 너무 커먼하게 그렇게 적지 마세요. 나는 클린 코드를 지향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물론 좋아요. 이제 그 내용이 안 좋다는 거 아닌데 그것도 쓰시고요. 그 회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예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 회사가 지금 원하는 인재가 무엇일까? 누구일까? 어떤 형태의 개발자일까? 내가 어떤 해결 솔루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있든 없든 간에 어쨌거나 그거를 좀 더 살을 붙여가지고 헤드라인에 딱 적어주는 거죠. 자기소개 헤드라인에.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는 어떻게 해야지 들어가면 좋냐면은 그런 비즈니스에 공감을 하고 내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이 회사에 이 비즈니스에 기여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이 기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자, 계란폭탄찜님, 지원 동기의 비즈니스에 대한 공감을 썼을 경우 1분 자기소개 때는 어떤 얘기하는 게 좋을지. 그 면접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1분 자기소개라는 게. 솔직히 저는 1분 자기소개 안 시키거든요, 면접에서. 5초, 3초는 시킨 적이 있어. 야,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얘기해달라고 물어봐도 물론 이제 길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면접에 있어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소개 짧게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저는 그냥 어떤 분인지 그냥 진짜로 궁금해서 그냥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손원님께서 회사 입장에서 지원 동기가 자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더라도 자사의 도메인을 잘 알고 관심이 많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에 의의가 있을까요? 예, 그쵸. 물론 의의가 있죠. 예, 물론 의의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지원하는 회사의 도메인이나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 없는지는 물론 지원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내가 단순히 무신사의 연봉이 많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당근을 지원하는 경우에 중고 거래나 이런 거에 좀 대인적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비즈니스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건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건지,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설득시켜 보세요. 스스로를 설득시키고 나서 면접에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안 떨려요, 이게 별로. 근데 어느 정도 좀 속이려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 좀 떨릴 수 있어. 하지만 어떻게 취업은 해야 되는데, 저도 이해합니다, 그거는.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셨더라도 회사에 가시면은 그때부터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꼭 제가 얘기한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티가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를 좀 줘봐야 돼요. 어떡합니까? 뭐 세상이 이런데 나라도 조금 바뀌어봐야지. 적는 거 어려워요? 물론 이제 지원하려면 좀 어렵긴 한데 부동산 당근 테크 채용으로, 그래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랬어. 자, 직접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자, 당근 채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백엔드 부동산 쪽 2024 부동산 테크 채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 보시는 그 당근 관련자분 계시면 일단 죄송합니다. 좀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당근 부동산 팀에 지원을 한다 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편하게 중고거래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든 당근, 이번엔 누구나 편하게 집을 사고 파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즘 누구나 편하게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세상인가요? 이거는 한번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세요. 이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팀이다.
그런 부서가 새로 만들어졌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부동산 팀을 소개해요. 부동산 시장은 정보 비대칭성이 심한 대표적인 레몬 마켓이에요. 자, 여기서 딱 나왔죠. 이거 보면은 딱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 뭐 전세 사기는 뭐 일단은 현실적인 문제, 위에 얘기했던 그거고,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게 뭐 물론 이제 오프라인에도 있겠지만은 온라인에도 많습니다. 뭐 직방, 다방 이런 허위 매물, 물론 오프라인에도 있지만은 온라인이라고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온라인에서의 기존에 있는 정보 비대칭성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앞에 딱 적었다는 거는 이런 거를 당근이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런 거겠죠. 그러면은 내가 직방을 통해 가지고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허위 매물에 당했던 경험이 있으면은 그거를 같이 이제 적어주는 거예요. 지원 동기에. 내가 시골에서 상경해 가지고 직방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에 갔더니 그 집은 이미 팔렸고 비슷한 가격대에 다른 집이 있어서 찾아갔더니 천장에서 물이 새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언젠간 꼭 해결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한 경험이 있다.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딱 이것만 봐도 나오죠. 한 줄만 봐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자, 당근 관련자분들 죄송합니다. 자, 허위 매물로 인해 헛걸음하는 경우 여기 나오네요. 바로 나오죠. 전혀 다른 매물을 보게 되는 경우, 살아본 뒤 중요한 정보를 알아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예요? 살아본 뒤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알고 보니까 집주인이 좀 이상하다거나, 어디가 곰팡이가 많이 핀다거나, 물이 샌다거나, 동네가 조금 이상하다거나 이런 거는 살아봐야지 알 수 있는 정보인데 우리가 부동산을 보러 갔을 때는 막상 그렇게 잘 판단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것만 봤을 때는 뭐냐? 당근이 만들려고 하는 기능에 직접 그 집에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끼리 뭔가 커뮤니팅 할 수 있는 집과 관련돼서 뭐 집값, 주위 시설, 뭐 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별점을 매기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갈 수도 있다. 지역 기반의 서비스, 좌표, GIS 이런 거를 좀 경험해 본 분들은 이거를 보고 내가 그런 거를 좀 주요적으로 이력서에 녹여야겠다라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 팀은 개인 간 직거래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당근 앱 내에서 부동산 직거래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미 있군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자, 부동산 직거래는 전국에 출시한 지 2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부동산 팀은 정보 비대칭과 거래 과정의 불편함을 기술로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경험을 통해 가지고 당한 적이 있고 이걸 잘 해결해 보고 싶다. 개발자로서. 뭐 이런 걸 좀 녹이면 좋겠죠. 중고차도 직거래 중이에요. 이미. 중고차는 제가 몇 번 본 적은 있는데 당근에서 부동산은 제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부동산 팀은 이렇게 일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채용 공고에 되게 이제 잘 이렇게 적어 주시죠. 옛날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좀 보수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공개를 하고 소개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팀은 대여섯 명의 목적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 목적 조직 뭐예요? 내가 만약에 이 전 회사에서 개발자들끼리만 일을 한 게 아니라 대표님, 디자이너, 기획자, PM 등등 같이 뭔가 커뮤니케이션하고 프로덕트를 만들어간 경험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녹일 수 있는 게 맞겠죠. 왜냐? 부동산 팀도 목적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써봐라. 이전 회사에서 나도 목적 조직으로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 해결한 혹은 프로덕트를 출시한 경험이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좀 잘 녹이면 될 것 같습니다. PM, 디자이너, 엔지니어와 함께 유저를 만족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해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자, PM, 디자이너, 엔지니어는 앞에 나왔고 유저를 만족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한다? 이거는 지원자로부터 약간 의견이나 아이디어 이런 적극성에 대한 자세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면 같이 녹이세요. 일에 대한 열정이 넘치고 일로부터 삶의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 모여 즐겁게 일하며 성장하고 있어요. 일에 대한 열정이 넘치고 또 할 땐 해야 된다. 대충 검사하지 않겠다. 당신의 이력서를. 그리고 일로부터 삶의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 모여 즐겁게 일하며 성장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MBTI 이 성향을 살짝 요구하는 것 같죠? 자, 오전에 나왔던 개선안이 오후에 적용되는 것에 희열을 느끼며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배포를 오지게 하고 있다. 일단 프로세스가 없다. 그냥 막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분들이 배포를 많이 해본,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커밋하고 배포해본 경험도 중요하지만 프로세스가 지금 없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자율성의 분위기지만 그래도 약간은 이런 프로세스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면은 뽑힐 가능성이 높다. 배포 자동화 그리고 릴리즈 관리 이런 거 좀 해본 경험이 있으면은 이력서에 녹여라. 너무 많은 고민보다는 빠른 실행과 측정 및 학습이 좋은 서비스라는 게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드는 빠른 길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고민보다는 빠른 실행과 측정 및 학습이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게 좋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누구나 결정을 할 수 있다. 결정권자가 없다 지금 팀 내에. 그러니까 일단은 제안해서 모여서 쿵짝쿵짝해서 괜찮으면은 바로 코딩하고 커밋하고 배포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의견을 다양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있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 지금 이 프로세스에서 내가 뭐 여기 신입분들이나 이제 주니어분들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리딩을 한다기보다도 그런 사람을 원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하셔야 돼요. 자, 타입스크립트, GraphQL, gRPC, MySQL, 레디스 기술을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위에서 얘기한 거 이력서에 다 녹이잖아요. 타입스크립트 어제 하신 분도 아마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어제 시작한 분도 위에 거 다 녹이면은 이거 의미 없어집니다. MySQL 오늘 설치해가지고 쿼리 한번 날려보시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호기심 많은 엔지니어가 엔지니어링적으로 여러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자, 호기심 많은 엔지니어가 엔지니어링적으로 여러 시도를 해보고 있대요. 무슨 뜻이에요? 아직 주니어밖에 없다 이 팀에.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은 이 주니어분들을 어느 정도 살짝 리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이력서에 주면 됩니다. 아래 블로그 글을 보면 부동산 팀의 엔지니어가 어떻게 일하는지 아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해요. 사용자가 부동산 매물에 대해 양질의 정보를 많이 얻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대용량 트래픽은 아니지만 대용량 처리를 좀 해본 분을 선호할 수 있다. 부동산 데이터는 또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정보가 아마 그 위치 관련 그런 GIS 정보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 거 경험이 있으면 또 녹이면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정제해 전달한다. 이런 관련 툴이나 작업해보신 분들 좋겠죠. 사용자가 편리하게 부동산 직거래하기 위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개선해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겠죠. 제가 무슨 얘기할지 알겠죠. 자, 개발자들과 협업하기 좋은 API를 디자인하고 인터페이스와 스키마로 원활하게 소통을 한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력서 그냥 냈다 공통 이력서 써가지고 한 군데만 그냥 걸려라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좀 전략적으로 타겟팅 해가지고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읽으셔가지고 지원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지원 동기나 개인 자기소개 적는 부분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력서 및 경력 기술서에다가 그 내용을 포함시켜야 된다. 아셨죠? 자, 오늘 청기 누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약을 요청하셔가지고 세 줄 요약.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이력서를 냈을 때 승률이 너무 낮다면, 너무 불합격을 많이 했다면은 공통 이력서를 쓰지 마시고요. 기업 타겟팅 이력서를 써서 한번 다르게 테스트를 해보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빠르게 테스트해보고 이것도 아니면은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거겠죠. 라고 오늘 제가 이렇게 제 생각을 청기 누설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이력서를 불합격을 한 경우입니다. 그동안 자기소개를 좀 잘못 썼거나 지원 동기를 잘못 쓴 경우에는 바꿔보자.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좀 작은 회사일수록 작은 팀 단위로 뭔가 뽑는 곳일수록 좀 먹힐 확률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완전 딱딱딱 시스템화된 그런 분위기의 회사는 좀 아닐 수도 있어요.